보라 뉴아닐 뒷담화 노 앞담화 예스 보라 뉴아닐 사람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이 아니 뭔 미친놈들이 좀 황당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좀 황당한 이야기. 우리 학교 그 수의실에 조그마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생겼어요. 큰 소리 많이 요. 이 강아지가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등교 시간에 어떤 사람이 던져놓고 간 거야. 그래서 주고 왔다면서 데리고 왔다고. 뭔가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해가 어려운데. 아니 분명히 보면 얘는 몇 개월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낙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목도리가 있어요. 그 사람 따르는 걸로 와서 주인 있고 애미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여자이긴 한데 그런 애거든. 근데 그런 애가 하여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조를 했다고 쳐도 그걸 어떻게 학교 수의실에다가 데려다 놓고 왔냐고. 맞습니다. 이건 유기한 건데요. 그럴 수가 없거든. 함부로 데려올 수도 없어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을 함부로 데려오면 그거 일종의 이제 절도죄 같은 게 됩니다. 전문 이탈물. 전문 이탈물 데려오면 안 돼요. 좋은 의도라도 그 주인이 걸면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주인이 걸면 그렇게 형사 법에 딱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던져놓고 왔어. 거기 뭐 풍선 있고 뭐 키우고 이런다고 그러고 그건 무슨 걔들 떨어뜨리고 가는데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얘네들 돌보고 있는데 또 수의 분들은 부담이 되시니까 그걸 키우시냐고 어디 갔다가 주자는데 또 마음대로 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던져놓은 사람을 수소문했는데 지금 아직 안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인을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러 가지 실종 견해에 대한 것도 찾아봤는데 없고 인식표도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좀 자격이 되는 거 있으면 제가 데려가서 키우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황당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보니까 분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개를 가지고 이렇게 키울 분을 찾고 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올렸는데 견종이 어떻게 되나요? 견종은 믹스견이라고. 믹스견. 정말 세상에서 제일 또 훌륭한 거. 믹스견. 융합시대에 필요하죠. 그럼. 미래 지향적인. 학교의 표본이 될 수 있는. 표본으로 삼아야 돼. 풍선이는 순종. 풍산개, 순종 풍산개인데 얘는 믹스견. 믹스견들이 훨씬 생존율이 높고 IQ도 높아요. 그러니까 순종끼리의 교배가 이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다양한 혈통이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견이 정말 좋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혈통을 따져. 외국에는 믹스견 어떻게 생겼고 뭐 크고 작은 거 안 합니다. 정말 이뻐요. 아주 이쁘고 사람을 정말 잘 따르고 그래서 정말 좋은 편인데 그런 황당한 일을 정상했다. 그 우리 같은 동물 입장에서 하늘나라들 입장에서 일단 먼저 굉장히 유감인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갈 곳을 잃고 이렇게 학교에서 버려진다는 게 너무 특이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진짜 저도 이렇게 커뮤니티를 봤듯이 빨리 어떤 주인이 찾아주고 뭔가 강아지 다시 뭔가 좋은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멘트가 아주 정식 멘트로서 FM.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옆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회장님이. 지금 이제 본인한테도 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 머리에 잡고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딴 거 물어봐요. 그래요? 그거 준비하고 있으면 안 물어봐.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긴급 현안. 예. 긴급 현안. 야, 그 대학 합격. 예. 통폐합이라고 그러는데 통폐합이라는 용어는 좀 어울리진 않은 것 같고, 예. 통폐합이 되려면 이게 이제 좀 다른 개념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대학 간의 그 회사들 간의 합병이라고 그래요. 일단은 합병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통합이라고 합니다. 아, 통합이라고, 예, 통합이라고 해서 실은 각 대학들도 그 용어를 쓰는 예, 거야. 그 용어를 쓰면서 오늘 또 예,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북권에서 예수대, 전주 그 비전대학 그리고 전주대 기사를 보셨듯이 이 통폐합되면서 부지 선정, 대학의 부지 선정부터 여러 가지를 어떻게 그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네. 대학의 이제 통폐합, 예. 통폐합으로 합시다. 대학의 통폐합, 글로컬 이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교가 이제 뭐 공룡화되는 거죠. 어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엄청난 그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이 아니라 굉장히 민첩한, 예. 민첩한 그런 이제 그 종종이 될 텐데 그런 시대에 우리 이 전북권 이 지역에서는 세 개 학교가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대학은 별로 우리가 그런 것 같다 쳐. 그리고 기독대학들이야. 그렇죠. 기록사라는 것이 기독사학이라. 큰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한일장신대학. 역사도 제일 오래됐고. 맏형 아닌가? 맏형의 그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고아가 지금 한일장신대는 버려져서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다. 평소에도 뭐 뉴스에 안 나오잖아, 우리는. 예, 예. 졸업식을 해도 우리 학교가 뉴스에 안 나와. 그거 왜 그러느냐고 좋아해. 하여튼 뉴스에 안 나오는 학교예요. 예, 예. 다른 학교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대학에서는 그래도 역사도 있고 뭐 이러니까 만약에 그런 통폐합을 한다. 그게 이제 규모가 이제 전주대가 제일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전주대가 그 역할을 한다고 치면 그래도 우리를 좀 끼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왜 배제한 건가 아니면 우리는 아예 땀이 아닌 건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전북권에서 4월 말 정도에 이 글로컬 대학 관련해 가지고 도지사와 전북에 있는 도내 대학 총장들도 모임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전부터 조금 이제 논의를 하고 맨 막차를 이제 그 예수대가 이렇게 같이 합치기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 한일장신대학교라고 하는 그 이치 혹은 어떤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리더십의 문제가 결국은 논의 테이블 자체에 우리가 끼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도 기독사학이라고 하는 가장 큰 맥락 그리고 큰 물줄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그 소외되고 제외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큰 우리한테는 좀 안타깝고 불길한 저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불길한 징조다.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간혹 하더라고요. 우리 한일장신대는 총회하고 총회 그 산하 기관이지 않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예수대도 우리 대한예수교 정부의 통합적 산하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대학의 이 법인이 지금 전주대 그리고 전주비전대 이게 이제 다른 실은 이렇게 계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병해서 나간다는 것은 전주대도 이제 우리 교단 이제 그 연관 기관이긴 해요. 예. 연관 기관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거의 신루관 재단으로 그럼 재단이 완전히 따로 있고, 예, 우리하고는 이사파선부터나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총회 산하기관으로 본다면 예수대와 한일장신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일장신대는 총회 산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대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 예수대학 자체의 이 법인도 우리
한일이 아닌 한일장신대가 아닌 실은 전주대와 전주 비전대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는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이제 우리 교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대와 예수병원, 한일장신대 이것을 한번 묶으려고 했었던 것도 한 번은 이제 기획도 했었던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뿐만 아니라 서해대학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앞장섰다 그러면 서해대학은 지금 이제 뭐 유명무실해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새로 뭘 할 수 있는 필요 조치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떻든 뭐 아직도 잔재는 남아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서해대학하고의 학교 문제도 우리한테 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대도 그렇고 예수병원을 우리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도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안을 그렇게 받을 정도였다. 그럼 그거는 어떤 공통점으로 묶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여러 가지 이 선교사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이나 또는 부지면으로 봐도 같은 부지 속에 있어서 예수병원, 예수대, 한일장신대는 선교부에 같이 있다가 우리만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빠져나오자 그쪽에서는 욕을 했어요. 우리는 니네들만 왜 빠져나가냐. 거기가 있었으면 이제 그 지역이 이 신앙의 선교 센터가 되고 예를 들면 이제 근교와 거리 이런 걸 형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요거로는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속에는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한일장신대학의 역량이 그 정도였다. 최근까지. 다른 이 예수병원이나 혹은 모르겠습니다. 예수병원 혹은 뭐 그 예수대 혹은 서해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도 해보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자체는 한일장신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역량 이게 그 재정적 여건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교육적 자원의 그 부분들이 저는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런 이 자원과 시스템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한일장신대학이 어느 순간 한 1, 2년 사이에 완전 지역 대학에서의 소멸대학의 형태로 결국은 제외 대상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좀 한 가지 확인해 봅시다. 뭐 궁금한 거 없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저기 H대학 다니는 게 아니야? 환장들을 환자를 다니고 있어? 그래, 그 대학에 관심이 없구나, 지금. 관심 있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참 그게 말로만 듣다가 신문에서 보게 되고 새 총장이 나와가지고 전주대, 비전대, 예수대 총장들이 나와가지고서 손잡고 만세를 그 책에 박근혜 먼저 책에 나와서 손잡고 이렇게 그걸 보고서 이거를 완전 가시화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시 처분이 될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모임이 그렇게 묶어질 때에 우리들한테 전혀 제의가 안 들어오고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부를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속에서는 전혀 제의조차도 안 들어왔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번 글로컬 대학 교육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글로컬 대학의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제안서를 5페이지만 봤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에요. 한 장에서 200원. 한 장에 200억짜리 한 페이지당 이 200억짜리 페이퍼를 5장만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이 세 개 대학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지금 이제 여러 군데가 지금 합치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합쳐져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통해서 제출하고 안 되면 이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참 답답한 겁니다. 우리 한일장신대에는 그 논의 자체도 풀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 한일장신대와 대학 현실이다.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글로컬로 해가지고 5장만 쓰도록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전에 우리가 내는 이사 여부에 의미가 그런 거 없이 그냥 확실하게 그것만 써라 이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학교들이 통폐합을 하는데 일단은 그 나중에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 과정이 통폐합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을 콘소시엄을 해서 그 계획서를 일단 안을 내놓고 그 안에는 통합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예, 나중에 안 되면 예, 안 되면 그냥 나눠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하늘양심대학은 그러한 미래적 그 가치 그리고 결국은 이건 교육부에서 과거 그 교부금 형태 대학에 지원했던 이 교부금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교부금을 그냥 주진 않겠다는 거고 대학의 글로컬 영향을 갖춰라 그리고 보여줘라 그리고 그 혁신을 그리고 통폐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게 왜 어디에서 제가 이제 이것은 저의 그 유추인데 왜 이렇게 글로컬 대학 그리고 이 통폐합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느냐 교육부가 우리가 학령 인구의 이 감소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가 통계상으로 한 100개 1000명 정원의 대학이 100개가 25년 6년 사이에는 없어야 그래도 학령 인구가 어느 정도 균등화된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대학이 400약 30여 개 대학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냥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이것을 축소시켜서 한 300여 대학으로 아니면 이제 더 축소시킨다면 250여 개 대학으로 만든다는 예전에 한번 그런 논의가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들을 통폐합시킴으로써 학령 인구를 그러니까 이제 그 정원수를 줄이는 그 효과를 교육부에서 동시에 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컨소시엄으로만 해서 통과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진행을 바로 해버려도 되는데 이 논의 테이블, 그 테이블 자체에 우리는 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앉아 있냐? 어디 앉아 있는지 아세요? 일본에 가면 1인 식당, 그 1인 좌석이 있어요. 거기서 혼자 밥 먹고 있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이미 근데 이 혼밥 시대도 과거의 혼밥 시대지 지금은 같이 모여서 이 학생들도 이런답니다. 5명이 모였는데 한 명은 아예 주문 안 한대요.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난 먹기 싫다. 그러나 같이 먹는 자리나 착석에 있겠다. 네. 그게 그러니까 오늘 혼자씩 앉아있는 놈들이 뭉치는 거지. 그렇죠. 혼자 먹지만 뭉쳐서 먹어. 예, 그러니까 이 앞에는 혼밥 세대였지만 지금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어서 오늘날처럼 이 교육의 이 변화처럼 콘소시엄의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지금도 혼밥 세대를 우리 한혜장님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 밥 사 먹을 돈도 없을 것 같은데. 버섯은 좀 돈이 없어? 그럼 콩밥으로 먹어야지. 현덕이 중 현덕. 우리 회장. 예. 저기를 안 했다. 소개를 안 했어.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부터 하야 되는데. 초보 할배리. 종합회장 호빗 베입니다. 배만 보여. 호빗이. 햄버. 네. 카드 내가 아까 내 카드 누가 갖고 있지? 카드. 아까 카드 하늘이 아니에요? 제 카드 제가. 자, 저기 인사 한번 해. 마음서 터치 한번 소개 한번 해. 네네. 안녕하세요. 사과실리 맘스터치입니다. 우리 동네. 이게 필렛이 9개만 있어. 예. 그냥 네네. 이게 영수증. 예. 영수증. 금액이 84,000원. 예. 맞습니다. 더 불러. 공을 하나 더 쳐. 그래도 뭐라고 말을 못할 생각이야 지금. 사인 한번. 예, 선생님. 교수님 다음 매장 보시면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게 우리가
저 이 햄버거는 먹을 시간이 아니네. 그러니까요. 밥 먹을 자격 있어? 자, 허비배. 예. 허비배. 예. 허비배가. 허비배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혼밥을 비유로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앞에 있는 부연 설명은 솔직히 이제 제가 아직 뭔가 이런 실감이 안 나요. 생태계를 잘 또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혼밥에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아까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야. 저희 하늘다람쥐가 또 말해줬듯이 일단 밥 써먹을 돈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현실은 그렇죠, 진짜. 그리고 일단 저는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저는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분명히 알고 어떤 게 뭐가 유행이 되고 어떤 게 뭐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저희를 옷가게 사장님의 비유를 한다면 이제 사장님이 전혀 이제 뭐 트렌드, 뭐 요즘 유행 이런 거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이제 지 옷을 갖다 팔아? 지옷도 안 팔고 지옷도 안 팔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또 매슬로우의 5대 욕구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야, 그것도 알아? 저 사회복지학과 저도 나름 학생이기 때문에 전공자금 전공자. 아니, 그걸 아직도 써먹어? 그래서 이야기를 아직도 써먹어? 근데 이제 또 저희 학교와 또 학생들과 또 아울러 이제 학교의 뭔가 그런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게 높아지려면 이제 뭐 하위 단계부터 이제 욕구가 충족이 되고 점점 더 올라가야 이제 상위 단계 욕구까지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일단 그 가장 아래 단계인 밑바닥부터 충족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뭐 학식 문제, 뭐 기숙사 문제, 뭐 식주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환경 문제, 시설 문제 거기까지 아울러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할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지? 엔겔 주스지? 엔겔 주스가 얼마나 높은 거지? 엔겔 주스가 만땅이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트렌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고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또 그런 트렌드 그러면 또 하긴 했나? 소개를? 한일은 아는 한일다람쥐입니다. 반짝반짝 맛밥 못 삽니다. 저걸 사는 건 나중에 하고. 예. 그리고 또 그런 트렌드 그러면 우리 반짝반짝 맛밥 못 사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학자로서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여전히 이제 경쟁을 통한 생존이라는 이제 논리로 대학을 바라보는 건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일단 이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런 교육부 정책에 이제 호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따라가줘야지. 네네네. 근데 그러나 이제 그것도 역시나 일단 기본적인 체력이라든지 이런 자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충실히 하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뭐 으쌰으쌰해서 도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회장님 말한 것처럼 학생들의 기본권도 그리고 어떤 이제 자치권조차도 침해당하고 있고 또 우리 교수님들도 생존권에도 이제 기본적인 게 안 되는 상황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좀 뭐 이제 저 이제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대학 전북 권역에서 뽑는다고 하면 이제 지금은 이미 늦어버렸지만 혹시라도 뭐 신학총회 산하의 신학교라도 그러니까 그 예전에 경상남도에서는 이제 그 지역 그 캠퍼스는 그대로 두고
이제 그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어떤 캠퍼스에서든지 동일한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혁신 방안도 그 경남 지역에서는 논의도 되긴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신학교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 꼭 그 신학을 하려면 꼭 서울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 지역에서도 똑같은 교수진들이 뭔가 원하는 강의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혁신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엄청나게 변한 게 우리 역량진단 평가에서는 그 목표로 삼았던 게 그 보고서 페이지 10,000쪽이잖아. 만쪽. 그냥 별것 다 끄집어 뭐 5만 작공간이 다 끄집어와가지고 하여튼 10,000쪽짜리 페이지 만들고 그 학교가 루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본받아가지고 했던 게 우리가 지금 불과 몇 년 안 된 거잖아. 2년 전이고. 근데 이제 그거 10,000쪽에서 5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게 얼만큼 허구적이고 이게 소모적이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낸 거죠. 만족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야. 그거 완전 소모적이야. 그렇다고 뭐 책 속이는 것도 아니고 책 속이면 끝날 거를.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고등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문화도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말자, 이게 이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도 어떻게 보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되, 예를 들면 사학비리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자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은 해주되 혹시라도 부정한 게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진보적 손해배상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대학이 어떤 고등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 적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책은 이제 신자유주의적으로다가 경쟁을 시켜가지고 경쟁에서 떨어지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의 가치보다는 어쨌든 어떤 그 경제 논리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게 또 트렌드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또 맞춰가야 되기도 하고, 그래야 또 이 대학들이 어떤 새로운 과보를 하면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 트렌드를 따르면서도 대학의 가치를 어쨌든 지켜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일을 할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폐합을 해야 이제 이게 어쨌든 그 경쟁 시스템에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 경쟁이 아예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쪽에서도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닌 거고, 우리도 아예 경쟁할 만한 영역이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그 겪어봤을 때 우리 학교 당국에서나 뭐 그런 거 좀 신경 쓰나요? 전혀 모르겠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거 궁금하다면 지금도 이제 와가지고 그거 막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저 최 교수님이시네요. 네, 막 물어보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예 그런 거 하셔가지고 오로지 그냥 졸업만 보고 있다 보니까 학교 어떤 발전과 어떤 위기 상황을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너도 저그 최사관하고 비슷한 상황이야. 아, 네. 학교에 관심이 없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쟁 뭐 글로벌. 시끄러워 이거 왜? 근데 이미 늦긴 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총회 산하 신학교 안에서의 글로컬 대학으로 만약에 이거를 기획을 한다고 하면 저희 학교가 가진 장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대학은 보통 신학대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학과가 신학과, 뭐 심리상담, 사회복지, 뭐 또 기독교 음악 이 정도인데, 또 우리 학교는 또 간호대학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주도하기에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말씀이 제안인데, 지금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근데 누구시죠?
소개를 안 했어. 도사도사, 배추도사 있습니다. 앞니를 깨트려보지 못하는 과거에 대한 조금 깨트려본다는 그런 도사이고요. 아,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여기 사기꾼 집단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장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우리가 너무나 이제 사고에 고착화가 됐다. 과거에 고착화된 이 사고점에 있다 보니까 어떤 변화나 혁신에 대해서 실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랄까 고정된 가치를 지키는데 너무 이제 힘을 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총회에서는 신학 폐업에 대해서 세미나도 신학교육부에서도 세미나도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우리 막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그게 진행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루속히 빨리 논의돼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종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수적인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이 교단의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신학교가 하나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장대로 했는데 그 주장들이 먼저 진행되어 오다가 결국에는 실행이 불가능한 일이었고 지금은 다시 새로운 형태에서 통폐합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총회에다가 기대할 게 한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한일의 이 재산이 상대적으로 되는 재산이 교단을 또 벗어나가지고 전혀 그 신앙적으로 그 종교적인 쪽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총회는 제기할 필요가 없고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통폐합은 제기하기가 어렵다. 그 현재로서는 우리 학교는 지금 굉장히 총광 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이 30개 대학 선정해서 올해가 10개 대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한 번, 두 번의 더 기회가 정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의 기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질문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대안에 대한 답은 첫 번째는 우리의 현재 상태, 현재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졌다시피 한일양신대는 이것은 이제는 가장 이기 대학이고 어떤 태교 속에 어떤 그 세월비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먼저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저는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결국은 리더가 바뀌지 않는 상태, 리더의 사고나 리더의 어떤 능력에 대한 구제 속에서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실현될 수 없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실제 사례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나는 안 먹더라도 나는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이 지금 다이어트 하는 거나 자기의 어떤 사정 때문에 안 먹는 것인데 그래도 같이 참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식당 주인이 학생이 와서 왜 이 학생만 안 먹으니까 이 학생이 돈이 없는 줄 알고 하나를 따로 시켜서 줬어요. 자,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식당 어디야? 식당의 이름은 아직 안 나왔는데 최선까지 갈 것 같아. 뉴스에만 나왔는데 이미 먹고 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돈이 있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건 우리가 학교가 어떤 소용돌이에 있건 어느 정도 그 테이블에 계속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한꺼번에 떨어진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알지. 제가 뭘 먹고 있는지는 알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변화나 어떤 이 추진심을 느끼게 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됐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대학을 혁신하고 이 급변하는 대학의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학의 뭐랄까 정면하는 이 리더의 현실을 구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대학 급병, 대학 통폐합 시대에 지금 이게 가시화됐고 특히 우리들한테는 이 지역에서 기독 사학들의 3대 사학이 뭉쳤다. 과거에 그걸 주도할 역량을 가졌다고 자타가 고민했던 한일장신대학교. 아직도 빛도 없고 다양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완전히 배제되고 전혀 관심 받게 있는 대학교. 이 대학교는 도대체 현재 실상이 어떤가?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 대학이다. 깡패들이 장악하는 대학이다. 양아치 아닐까? 그 한일 장신, 장로의 대학이 아니라 한일 장신, 한일 껍다리 대학이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깡패 대학은 명확한 거죠. 그 다음 주에 급변하는 이제 학교 대학의 현실에 있어서 깡패 대학으로 변질되라고 있는 한일 장신 대학교. 이 두 친구들은 한장대를 다니면서 관심이 별로 없겠지만 그리고 여기는 또 제작가시라 뭐 그냥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먹고 그 선글라스만 끼고 오면 다야. 오늘은 그래서 뭐 할 말이 많겠지만 안 해. 안 하는 거야. 근데 뭐라 유한이! 집 잡았죠? 노! 앞담아 예스! 뭐라 유한이! 뭘 꽂히냐고 뭘 꽂. 묻지 마. 그래서 만약에 잠깐만. 이거 하나 목사님 잠깐 이뭔 꽃이냐고 이게.